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 이번에는 만화와 관련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수능에 독서 질문이 출제가 되면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흐름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것. 그 흐름이라는 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칙.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 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걸 규칙이라 얘기하는 거야. 이 질문은 미리 얘기한다면 어떤 질문의 규칙을 갖고 있냐면 어떤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규칙을 갖고 있냐면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럼 지금까지 본다면 얘들아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는 너희가 읽었을 때 물음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어떤 대상의 특징을 나열한다는 얘기는 이런 말들 또한 뭐뭐도 또는 무슨 말이 있을까? 이와 더불어 또는 아울러와 같은 지시 표현이나 접속어들을 활용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 정도 내용을 주목하면서 너희가 이 글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비문학은 항상 독서는 항상 읽을 때 그냥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처음 접한 이 지문을 얼마만큼 완성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완성도 있는 이해를 문제와 연관시켜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몇 분 몇 초에 독서 지문 하나를 풀었다, 문제 하나를 풀었다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 알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장의 주어에 주목을 하라고 했었지. 자, 봤더니 뭐 나왔어? 맨 앞에 만화가 나왔죠.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이 글은 뭐에 관련된 글일까? 만화에 관련된 글일 거야. 됐지? 읽어볼게. 만화는 영상 문화 시대의 문화의 끌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대. 즉 이게 무슨 말이 모를까봐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보충 설명해주고 있네요.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보충 설명 볼게요. 문화산업시대의 만화가 문화 생산, 이미지 생산에서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와, 이런 면에 있어서 만화가 문화의 끌개 역할을 하고 있대. 자, 구심적 역할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말을 바꿔주면 돼요. 중심적이라고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만화는 어떤 특성이 이러한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자, 뭐 나왔어? 질문 나왔지? 아까 얘기했었잖아. 흐름 중에 뭐가 있다고요? 질문이 나오고요.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질문 제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뒤엔 당연히 뭐가 나올까?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답변이 뭐가 될까? 당연히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답변이 중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기까지 됐니? 그럼 우선 볼게. 사람들이 만화를 즐겨보는 이유는 우선 재미있다는 점이다. 아, 사람들이 만화를 즐겨보는 이유가 있대요. 재미가 있어서요. 한 번 손에 쥐면 먹고 자는 일도 귀찮아지는 책이 만화이다. 만화에는 사람을 푹 빠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를 통해 만화는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칸, 페이지, 이야기의 저자 베노아 패터즈에 따르면 누구나 자기 기억 속에 한 개 이상 잊을 수 없는 만화의 칸 혹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 그림은 실제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이 만들어내거나 변형한 그림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만화의 이미지가 어떻게 우리 기억 속에 갈무리 되는지를 말해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여기까지 보시면요. 사람들이 만화를 즐겨보는 이유는 뭐래요? 재미가 있대요. 이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뭐하는데 우리는 만화와 관련돼서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대. 여기까지 됐니? 그럼 말을 바꾸면 만화는 왜 문화적 끌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람들이 즐겨보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지? 그러면 방금 읽었던 이 부분 중에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답변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우리는 만화를 읽을 수밖에 없고 만화를 많이 읽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만화 관련된 이미지가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이미지 생산에 있어서 만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앞에 내용과 연결을 시켜볼게요. 앞에 보시면 무슨 말 나왔냐면 이미지 생산이란 말 나와 있지. 봤더니 방금 읽었던 두 번째 문단이 바로 뭐야? 이미지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이야. 연결지어서.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맨 앞에 뭐 나와있니? 또한이란 말 나왔죠? 그럼 뭐 하는 거야? 앞에하고 비슷한 내용이 첨가된다는 뜻이에요. 독자들이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가볍다는 점이다. 오케이, 그럼 똑같이 여기가 뭐 할까? 중요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무거운 만화도 있으나 대체로 만화는 낙서와 같이 자유롭다. 이런 자유는 만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독자들은 만화를 읽으면서 주로 문화의 권위나 엄숙성을 뛰어넘어 즐거움과 해방감을 맛본다. 아, 가볍기 때문에 즐겁고 해방감을 느낄 수밖에 없대요. 유머와 상상은 저항과 전복의 중요한 수단이다. 자, 무언가의 저항, 싸울 수도 있고요. 전복, 무언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대요.
환상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것, 기상천외하고 극단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극화 만화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것도 본질적으로 이성의 해방, 일탈과 저항의 기능을 갖는다. 자, 독자들은 만화를 많이 좋아하는데 왜요? 가볍기 때문에 그 가벼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지? 즐거움과 해방감을 맛볼 수가 있대요. 됐죠? 그 다음 만화는 특유의 팬덤 문화를 형성한다. 아, 팬덤 문화를 형성한대. 자, 내용 연결시켜볼까?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만화는 문화 생산과 관련이 있대요. 자, 그러면 그걸 연결시키면 뭐야? 바로 요 부분과 관련 있는 거지. 됐니? 팬덤 문화는 주류 언론에 맞서 싸우는 팬들의 권리 되찾기 운동이라 볼 수 있다. 만화를 하나의 대중문화로서 독자들이 즐겨본다 사실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만화 독자들은 그들 고유의 팬덤과 마니아의 세계가 있으며 숭배하고 열광하며 비평하는 나름의 방식을 갖고 있다. 코스프레 등에서 보듯이 오케이 이런 건 얘야 얘. 얘가 나온 거야 얘. 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얘가. 보듯이 만화 독자들은 적극적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참여한다. 아, 이런 것처럼 문화를 형성하는 데 참여한대요. 다시 말해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만화는 다른 어떤 장르보다 작가와 독자 사이에 주고받는 쌍방 소통적 요소가 중요하며 팬덤과 마니아의 정서가 활발한 영역으로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케이 뭐 나왔지? 이 때문에 무슨 표현 나왔니? 지시 표현 나왔죠? 그럼 항상 무엇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문단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라.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만 시켜주면 돼요. 색깔 좀 바꿔줄게. 즉 어디? 바로 요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걸 관련돼서 미디어 이론가 마셜 맥루아는 만화를 텔레비전과 더불어서 쿨 미디어라고 정의한다. 아, 앞에 같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대. 자, 그 다음 위에서 말한 만화의 특성은 사실 만화를 보고 즐기는 방식의 특징이지 만화 그 자체의 매력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만화의 근원적인 매력은 무엇일까? 여기까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다 어려운 면이 있대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뜻이지. 문제점을 갖고 있대. 문제점. 왜냐면 만화의 특성과 관련돼서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화의 근원적인 매력은 무엇일까? 또 뭐하고 있니? 네,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면 글을 한번 정리해보자. 맨 앞에 뭐 나왔었지? 만화의 어떤 특성이 이런 역할을 가능한 것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 나왔어요. 그 다음 뭐 나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쭉 들고 있단 말이야. 됐니?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 자체가 너무나 뭐하기 때문에 보고 즐기는 방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완벽한 뭐가 안 되는 거야? 근원적인 특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쓴이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근원적인 매력이 뭐가 있는지를 질문 던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뒤에 뭐가 나올까? 이 매력에 대한 특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 특징에 뭐가 있냐면 바로 들어가 볼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여백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디 나와 있니? 맨 마지막. 만화 작가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이 무엇과 연관된데 색깔 좀 바꿔볼게. 무엇과? 바로 요거. 만화 갖고 있는 칸과 어쩌고저쩌고의 회화 표현이다.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답변이 되는 거죠. 아, 이 답변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1번과 2번이래. 자, 마지막에 나온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뭐라고 질문을 던졌어? 그 질문에 대한 뭐가? 답변을 얘기한다고요. 그 답변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한 거야? 1번과 2번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됐죠?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 자, 추론 문제죠. 아까도 얘기했었죠? 지문 속에 뭐가 나온다? 사투리가 나온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뭘 찾아야 된다? 네, 바로 방언.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찾거나 아니면 사투리와 관련된 내용을 찾는 게 바로 뭐다? 추론하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떤 내용을 찾는 거냐면 이유를 찾는 거야. 됐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우선 이렇게 하면 돼. 자, 우선 이 추론하기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정리할 건데 드러난 근거를 찾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1번처럼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문제는 이 기억의 이유, 드러난 근거 이거를 찾는 문제라고요. 이렇게 찾는 문제는 보통 밑줄을 친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보통 밑줄이 뭐냐면 어떤 결론 또는 어떤 인물의 입장과 관련된 부분에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이 입장이나 결론과 관련된 근거를 찾으라고 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1번 우선 지문 근처에서 지시어나 또는 접속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친절하게도 얘는 뭐 나왔지? 이 때문에 라는 말이 나와 있지. 뭐 나왔어? 지시어. 그 다음 두 번째 2번
그 지시어가 가리키는 말과 일치하는 선택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가리키는 말과 관련된 선택지를 찾아주면 된다고. 그럼 이 때문에 앞에 봐 뭐라 나와있지? 작가와 독자 사이에 주고받는 쌍방 소통적인 요소가 중요하며 팬덤과 마니아의 정서가 활발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 뭐가? 만화가. 그럼 내용 정리하면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무슨 내용 나와야 될까? 작가와 독자가 쌍방 소통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나와주면 되겠지. 그럼 봤더니 1번 작가가 불합리한 비평에 적극 대처한다. 관련된 내용이니? 아니지. 2번 만화는 독자의 참여가 많은 미디어다. 뭐하고 있어? 만화는 작가가 쓴 거고요. 독자가 뭐하는데? 참여한대. 그럼 뭐야? 작가와 독자의 쌍방 소통적 요소가 있는 거지. 반면에 3번은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기 쉽다. 이건 매체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만화는 수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미디어이므로 뭐야?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건 뭐야? 쌍방 소통적인 그 의미를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겠지만 쌍방 소통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거고. 5번은 만화 작가는 팬들의 비평에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뭐야? 팬도 나왔고요. 작가도 나왔죠. 하지만 쌍방 소통적인 거니? 아니지. 단절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추론 문제와 관련돼서 약간 살짝 다른 문제를 배웠어.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은 이런 말 나오면 제일 먼저 지시어나 접속어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지시어나 접속어가 가리키는 또는 연결되어 있는 그 말과 가장 가까운 선택지를 찾아주면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라는 것. 여기까지 세 번째 지문 해설이었습니다.